06 벡터의 내적 49페이지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 25분의 x의 제곱 플러스 9분의 y의 제곱은 1의 두 초점 f와 f-가 타원이 한 점 p에 대하여 fp 벡터 도트 f-p 벡터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 두 개의 벡터가 고정인지 고정 변동인지 변동인지 보셔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어때요? 얘도 p값에 따라서 변동하는 녀석이고 얘도 p값에 따라서요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녀석입니다. 즉 둘 다 변동이야. 자, 이처럼 둘 다 벡터의 내적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했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했죠? 예, 끝말 이어가기로 벡터를 바꿔버리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끝말을 이어갈 때에는 선분인 경우에는 중점을 이용하고 원 같은 게 나오면 원의 중심을 이용하십시오 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타원의 중심을 이용해서요. 예, 타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끝말 이어가기를 통해서 벡터를 변화시킬 수 있고 혹은 성분을 이용해서 성분화, 즉 해석기하죠. 성분화를 이용해서 내적을 풀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문제를 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솔루션 1 끝말 이어가기 중심을 이용해서 끝말 이어가기로 바꿀 겁니다. 즉, 여기에 FP 벡터가 나와 있어. 그런데 나는 이 FP 벡터를 중심을 이용해서 FO 벡터 플러스 OP 벡터로 이렇게 바꿔갈 겁니다. 즉, FP 벡터는 FO 벡터 플러스 OP 벡터라고 이렇게 바뀌었고요. 도트. 자, 이번에는 F-P 벡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F-O 벡터 플러스 OP 벡터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벡터의 내적은 곱셈과 같은 개념입니다. 라고 했으므로 요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FO 벡터, 예, 도트 F-O 벡터 이렇게 나오겠죠. 더하기. 자, 요번에는요, 요것도 계산하고 요것도 계산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여기에 FO 벡터 도트 OP 벡터. 얘는 OP 벡터 도트 F-O 벡터예요. OP 벡터가 둘 다 포함이 돼 있네. 그러면 우리 요 녀석 OP 벡터를요, 예, 요런 식으로 마치 분배 법칙처럼 양쪽에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묶을 수 있겠네. 네, 묶어봅니다. 그러면 얘는 OP 벡터에다가 예, 뭐를 해준 거랑 같다? 도트, OP 벡터 도트에다가 FO 벡터 플러스 이 녀석이 있죠. F-O 벡터를 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맨 마지막에 OP 벡터 도트 OP 벡터 할 거야. 자, 똑같은 벡터가 나올 때는 얘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FO 벡터 도트 F-O 벡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때요? 우선 F의 좌표를 좀 구해야겠다. 자, 타원이니까 우리는 요 F의 좌표를요, 보통 C,0이라고 놓았을 때 C를 어떻게 구한다라고 배웠어? 루트 반대, 부호는 반대로 써줘서 25, 플러스가 맞네? 그러면 빼기 써주고 9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죠. 자, 루트 16, 즉 4예요. 즉, 요 녀석은요, 4,0이고 F-의 좌표는 마이너스 4,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므로 FO 벡터하고 F-O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요,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지.
크기가 몇이야? 예, 4. 크기 또 몇이에요? 4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네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180도. 코사인 파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파이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배웠지. 그러므로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더하기. 자, 이번엔 이 녀석을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F 벡터 더하기 F-5 벡터는요 서로 무슨 벡터 되겠어? 역벡터야. 역벡터끼리 합해버리면 이 벡터는 결국에 무슨 벡터 된다? 이쪽으로도 똑같으면 이쪽으로도 똑같은 크기의 역벡터면 얘는 0이 되겠죠. 그러므로 F5 벡터 더하기 F-5 벡터가 0벡터예요. 자, 어떤 벡터에다가 0벡터의 내적을 해버리게 되면 얘는 어차피 크기가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고 우리 요것만 신경 쓰면 되겠네. OP 벡터의 제곱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OP 벡터의 크기의 제곱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OP 벡터의 제곱, 즉 하나의 값이 원래 변동이었는데 고정 변동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자, 그러면 OP 벡터의 크기의 제곱에 최대값만 구하면 되겠네.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OP 벡터의 크기가 제일 큰 경우는 어떤 경우야? 바로 요 그림이지. 요 그림이나 요 그림이요 가장 OP 벡터의 크기가 큰 경우예요. 그래서 가장 긴 길이는 몇입니까? 5 나오네.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5와 관련이 돼 있으므로 5의 제곱해서 25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답 몇이 나온다? 9가 나온다. 답은 9다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어. 끝말 이어가기로 푼 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 2 들어가도록 하겠다. 자, 요번에는요 성분화를 이용해서 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좌표가 다 나와 있어. 이거 구해놓은 거니까 얘 쓰자. 4,0 마이너스 4,0. 얘는 p는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x, y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FP 벡터를 성분화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까? 자, 성분화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D 빼기 앞이다 라고 했죠. FP 벡터 D 빼기 앞하면 x-4, y-0이므로 얘는 x-4, y 이렇게 써줄 수 있어. 도트. 자, 요번에는 F-P 벡터 써보도록 할 거예요. x 플러스 4, y-0 뭐 요렇게 되므로 얘는 x 플러스 4, 그냥 y 요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우리요 다시 한번 볼까? A1, 뭐 B1 도트 A2, B2 뭐 이런 거 나와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한다? 자,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주고 더하기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준다. 벡터의 내적의 성분화는 이렇게 푼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6 되겠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버리면 y의 제곱이 될 거야. 나는 지금부터 x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y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x, y 사이에 관계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관계식이 하나 있다는 건 한 문자는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네. 장례식 치러서 없앨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구 치러줄까? y 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난 y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장례식 작업을 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x제곱과 y제곱의 관계식은요. 바로 문제에 주어진 이 식에서 나는 y의 제곱을 없애버리고 x의 제곱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양변에 9를 곱하겠습니다. 25분의 9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 나오네요. 결국 y의 제곱은 9 마이너스 25분의 9 x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대신 y 제곱 자리에 9 마이너스 25분의 9 x의
하나의 제곱을 대입을 했더니 얘는 25분의 16x의 제곱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작업. 나는 x. 이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5고 아무리 커도 5라는 걸 아는데, 그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야.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이 범위를 이용해서 25분의 16x의 제곱 마이너스 7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다요. 우선 각변을 제곱해 줍니다. 그러면 x의 제곱은 0 이상 25 이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각변에 25분의 16을 곱해 줄 거예요. 25분의 16x의 제곱 해버리면 0은 곱해봤자 0일 거고, 여기에는 몇이 되겠습니까? 16이 나오겠네요. 자, 이제 25분의 16x의 제곱에다가 각변에 마이너스 7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 이상, 얘는 9 이하 돼서 와, 요 값의 최대값은 9가 되겠구나, 답은 9구나 라고 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상분화식으로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예, 필기하세요.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예. 평면 벡터의 수직과 평행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좀 개념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자, 0벡터가 아닌 두 평면 벡터인 A 벡터와 B 벡터가 주어졌을 때, 자, 수직과 평행의 다양한 표현을 조금 정리하고 가자요. 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벡터가 수직인 경우에는요, 와, 벡터의 내적을 해버리면 그 값이 무조건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이 녀석의 성분까지 주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벡터의 내적의 성분을 풀어버리게 되면 A 벡터 도트 B 벡터라는 것은 A1, B1 플러스 A2, B2는 0이야 라고 바꿨을 수도 있겠죠. A1, B1 플러스 A2, B2는 0이다 라는 이런 표현, 벡터의 내적의 값이 0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수직을 표현하는 가장 농후한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벡터의 평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은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 평행, 실수배, 크기, 조정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평행이라는 것은 A 벡터라는 것은 B 벡터에 K배를 한 거야. 실수배를 한 거야. 단 이때 K는 0이 아닌 실수여야 돼. 요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수 있을 거야. 평행은 실수, 배다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까? 성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랑 똑같아? 와, 여기에 K배를 했다는 것은 A1은 여기에 K배를 했으니까 KB1과 같고 A2는 KB2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 A1은 K배한 KB1과 같고 A2는 K배했으므로 KB2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2번식을 보게 되면 얘를 K는으로 정리하면 뭐가 돼? B1분의 A1. 얘를 K는으로 정리하면 B2분의 A2가 나오죠. 그러므로 결국 K는 K 해버리게 되면 결국 B1분의 A1은 B2분의 A2다라는 이런 식도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평행이다라고 했을 때 성분이 주어지면 어떤 것도 존재한다? A1분의 B1은 B2분의 A2다. 다시 한번 시작. B1분의 A1은 B2분의 A2다. 한 번 더
B1분의 A1은 B2분의 A2다 라는 요 등식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두 벡터가 평행이다 라는 의미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평행을 내적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A 벡터 도트 B 벡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다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것이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녀석은 선생님이 조금 밑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살짝 올려서 밑에 거 좀 채워보도록 할까?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이다 라는 것이요. A 벡터 도트 B 벡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요 등식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왜 같아지냐면 두 편명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평행하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은요. 두 벡터가 이렇게 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즉 각의 크기가요. 세타가 0이 되거나 이렇게 두 벡터의 그 각의 크기가 제로가 되거나 몇 도? 180도 일명 파이가 되는 경우밖에 없다. 자, 그런데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벡터의 크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인데 코사인 세타를 적어야 되는데 코사인 0의 값은 몇이야? 1이죠. 코사인 파이의 값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므로 결국 두 벡터가 평행을 하게 되면요. A 벡터 도트 B 벡터는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에다가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자, 요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해야 되는데 이 코사인 세타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1 혹은 마이너스 1밖에 없다.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만 남게 된다라는 요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서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요. 성분을 이용해서 4번을 그대로 적어볼 거예요. 자, A 벡터 도트 B 벡터는 성분을 이용하게 되면 뭐가 돼요? A1, B1 플러스 이렇게 곱해줘서 A2, B2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자, A 벡터의 크기 자, A 벡터가 A1, A2일 때 이 녀석의 크기 어떻게 계산해?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고 했죠? 자, 이제 B 벡터의 크기를 구할 거야. 자,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벡터가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평행해 라고 하면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다라는 거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직일 땐 내적이 0이하고 평행일 땐 실수배를 이용한 식도 있고 내적을 이용한 식도 있고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51페이지 들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두 벡터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서로 수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서로 수직이 되지 않는다야. 무슨 얘기야? 수직이다 라는 것은 A 벡터 도트 B 벡터가 0이다인데 0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와우, 얘는 성분을 주고 있구나. 성분을 이용해서 풀란 얘기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이용하되 성분을 이용하게 되면 우선 요거 두 개 곱해야지 내적을 구할 수 있죠. 1 플러스 t 4t의 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1. 예, 이렇게 두 개 곱하고 더하기. 자, 요번엔 요렇게 두 개 곱해야겠지? 그럼 막바로 곱할까? 곱하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나오네요. 마이너스 4t의 세제곱은 절대로 수직이 아니므로 0이 아니다를 만족하는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쭉 2라고 모두 매칭시켜서 분배 한번 해줄 거고 t와 매칭시켜서 분배해 줄게요. 1이라는 숫자와 매칭시켜서 분배 법칙 적용해주면 4t의 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1 그대로 오겠죠? 자, 요번엔 t하고 매칭시키면 요 2차식에 t만큼 다 곱해주면 되니까 4t의 세제곱 플러스 k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4t의 세제곱은 0이 아니다 라는 요런 식이 나올 거야. 자, 식을 봤더니 플러스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주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진 식을 t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쓸 겁니다. 4 플러스 k t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t 그리고 플러스 1은 0이 아니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0이 아니다 라는 것은 어떤 식이요? 0이 아니다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혹은 이 식이 0보다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4 플러스 kt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t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5와 4 플러스 kt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t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요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요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자,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수학상을 잘 배운 학생들은 아, 저거 뭐야? 라고 개념이 보여야 합니다. 무슨 개념이 들어있습니까? 네. 무슨 개념? 예. 2차 절대 부등식 아니지? 얘는 뭐다?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자, 혹시요 선생님한테 수학상을 안 배워서 이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문자 주세요. 선생님 저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이 카페에다가 이 개념을 찾아서 파일하고 개념을 올려놓을 거고요. 만약에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을 나 수학상에서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 하는 학생들은 어디를 찾아보시면 되냐면요. 9단원에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2차 부등식에 맨 거의 부등식 뒤쪽에 가면 2차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 그 다음 개념이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에요. 얘를 좀 수학상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볼까? 얘가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2차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요 앞에 0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K가 마이너스 4가 될 때는 얘는 0이어서 1차 부등식이 될 수도 있어. 이처럼 겉모습은 T에 관한 2차 절대 부등식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2차가 0이 돼서 사라질 수도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2차 꼬를 가지고 있는 절대 부등식이다. 일명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은 어떻게? 두 개로 나눠 푸셔야 되죠? 바로 이 4 플러스 K가 0이 돼서 2차 절대 부등식이 안 되는 경우를 우선 보셔야 돼요. 즉 K가 몇이 되는 경우? 마이너스 4인 경우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K 자리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3t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요 1차 부등식은 x축이 있을 때 음수잖아. 음수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음수인 1차식이니까 결국엔 x축 밑으로 내려가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큰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역시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어머 x축 밑에 계속 모든 실수 t에 관해 있으려면 x축과 평행한 이런 선이 필요한데 얘는 기울기가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야. K는 절대로 마이너스 4가 돼서는 안 돼. 요 문제를 만족시키려면 요런 조건 하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요번에는요. 저 4 플러스 K가 0이 아닌 경우, 즉 K가 마이너스 4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 돼서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상태 되겠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우선 요 그림 한번 볼까요? 4 플러스 K가 0보다 큰 그래프건 0보다 작은 그래프건 중요한 건 뭐다?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0보다 작다만 만족하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다. 자, 판별식이므로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C 자리에 A 자리에는 4 플러스 K 그리고 C 자리엔 1이 있는데 얘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되겠네요. 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K는 0보다 작으므로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다 나오네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5, 3, 15 마이너스 5분데요. 즉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3은 0보다 작으므로 결국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는 작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범위의 마이너스 4는 아니다를 만족시키므로 얘 자체는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답은 몇 번? 5번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